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자, 엑셀 2019 신규 함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맥스이프스와 미니이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2019 신규 함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중 조건에 따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자, 기존의 ifs하고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논리 함수 카테고리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컨캣과 텍스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함수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maxifs와 minifs 같은 경우에는 통계 함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추가가 된 함수가 되겠죠. 자, 다중 조건에 따른 최대값, 최소값, maxifs 구문을 보도록 할게요. 계산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자, minifs도 마찬가지로 계산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자, 많이 비슷하죠? 자, 기존에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똑같습니다. 자, 구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계산 범위, 즉 max와 min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계산 범위가 되겠죠. 자, 맥스, 민. 자,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최고 판매 금액과 최소 판매 금액을 바로 구해보도록 하죠. 자, 맥스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맥스 함수를 불러와서 자, 참고적으로 여기에 맥스 A도 있어요. 맥스 A 같은 경우는 논리값과 문자도 포함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ount A, max A, min A 마찬가지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해서 범위 지정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일 함수이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줘도 돼요. 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가로를 닫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도 마찬가지로 민 함수를 불러오고요. 여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IH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왔습니다. 최고 판매금과 최소 판매 금액을 불러왔고요. 자, 이제는 maxifs와 minifs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적으로 maxif와 minif는 없습니다. 지점명과 제품명 두 가지 조건에 따른 최고 판매 금액과 최소 판매 금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자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설정을 할게요. 자, 지점명 부분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하고요. 컨트롤 C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자, 구분자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컨트롤 V를 하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제거되고 순수한 내용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개가. 자, 다음은 제품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클릭을 한 다음에 F7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릅니다. 자, 선택 영역 확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클릭을 하시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T가 나오죠. 자, 그래서 확인. 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하면 이 맨 위에 칼럼명이 머리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머리글이 아니기 때문에 10T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중복된 값이 제거되고 고유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1이 되겠죠. 자, 지금 지점명이 조건 1이 되고요. 제품명이 조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팝업창이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올 때 여기에다가 목록을 지정을 해주고요. 제한 대상. 자, 그리고 원본 데이터 범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 드롭다운 버튼이 생겨서 원하는 내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제품명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원본을 갖다가 옆에 조건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maxifs와 minifs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판매 금액 등을 입력하고요.
맥스 ifs를 불러옵니다. 맥스 ifs를 불러오고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 먼저 계산 범위예요. 똑같습니다. 계산 범위 판매 금액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로 해서 해당 내용을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조건 범위 1, 조건 1이 되겠죠. 자, 조건 범위 1은요, 부평점, 이 D7을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콤마,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 부평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제품명 F7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에서 범위 설정 150까지 설정이 됐네요. 다시 콤마를 눌러줍니다. 콤마를 눌러준 다음에 그리고 조건 2를 눌러주고, 자, 이 상태에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금액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평점에서 화장지 한번 필터링을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L이에요. 자, 여기서 필터링을 직접 해보면 되겠죠. 부평점이면서 화장지, 부평점이면서, 부평점은 지금 대걸레랑 화장지만 있네요. 데이터가. 자, 화장지 최고 금액 바로 보이죠. 바로 눈에 띄게 보이도록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최고 금액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소 판매 금액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min ifs를 갈라오면 되는데, min ifs 여기 세 번째 있네요. 자, 먼저 계산 범위죠. 판매 금액을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콤마를 해줍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소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범위 1이 되겠고요. 콤마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 1이 되겠고, 다음은 제품명 부분 조건 범위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 자, 그리고 조건을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조건 제품명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최소 판매 금액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여기 부평점이 아니라 연수점으로 해서 화장지일 때 이렇게 바뀌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볼펜.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0원점일 땐. 100원점은 없네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점. 가정점에 화장지로 한번 가볼까요? 없네요. 뭐가 있을까? 자, 각 티슈가 있네요. 자, 지금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 1, 조건 1 똑같습니다. 기존의 ifs로 끝나는 함수들에 대한 내용들은 똑같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 ifs는 다르죠. 계산할 게 그냥 세는 거기 때문에 걔는 조건 범위 1, 조건 1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ifs로 끝나게 되면 이 구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함수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